그러니까 자, 출판사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수업을 하다가 네.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되는 바람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습을 할 건데 MX 플레이어라는 거를 이제 설치하고 삭제해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제가 메모해드린 내용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하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거 하고 음악, 그 다음에 이미지 또는 사진이라고도 하죠. 데이터들의 용량이 커져간다 이거죠. 커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용량 큰 거를 그냥 보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자 이거지. 보관을 하자. 동영상들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MP4라는 것도 있고 AVI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우리 이제 그 음악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P3 이런 거 들어보셨죠? MP3. 근데 또 뭐가 있냐면 WMA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 중에는 또 WMV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는 많이 알고 있는 게 JPG, 그 다음에 PNG, 그 다음에 GIF 이런 것들이 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종류인데 이거를 어느 단체에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준을 정해요. 표준을. 그래서 MP3라는 단체에서는 노래를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서 얘를 재생을 하면은 원래대로 노래가 나오게끔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또 MP4라든지 AV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이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런 규정들을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한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컴프레스라 그래. 컴프레스. 그리고 압축을 풀어서 재생을 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컴프레스라 그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치면 뭐가 되냐면 코덱, 그러니까 코덱 이렇게. 그럼 압축하기 전에는 아날로그의 디지털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는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입니까?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면은 디지털로 보관이 돼요. 이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재생을 하면 아날로그로 다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비디오 테이프나 오디오 테이프는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녹음해서 재생을 하는 건데 컴퓨터는 디지털을 갖고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는 컴퓨터용 파일로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 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디지털 뜻이 뭐예요? 어느 게? 디지털 그러는데. 디지털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신호로 저장해 놓은 걸 디지털이라 그래요. 뭘 저장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글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할 수도 있고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찍힌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잖아요. 스마트폰에도 저장된 거를 가지고 디지털이라 그래? 그렇죠. 스마트폰에 저장된 건 다 디지털이에요. 컴퓨터에도 이렇게 저장된 예, 이거 디지털이에요. 다 디지털. 문서도 작성한 거 저장된 것도
디지털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자격증 4번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다 디지털이라 그래, 디지털. 아니 저는요. 이걸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아날로그고. 디지털이라고 그러냐 더럽다는 뜻인가. 예전에 그랬잖아. 돼지털? 그러잖아. 아니에요. 자, 이런 거는 원래 우리가 눈으로 보던 영상들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보는 화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작업을 해 놓는 거거든. 이런 걸 우리는 디지털 자료라 그래. 이런 디지털 자료를 우리가 이제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영화를 재생을 하면은 화면이 눈에 보여야 되고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날로그로 재생하는데 이 코덱을 통해서 우리가 압축을 해서 보관해뒀다가 재생을 할 때 쓰는 거지. 우리가 많이 듣는 mp3 노래들 있잖아. mp3 이것도 압축을 해 놓은 거야. 또 사진을 찍으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사진 찍으면 JPG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여기 그게 있나 볼까? 사진 여기 있네. 사진 여기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다 뭐로 촬영한 거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JPG라고 뜨거든요. 여기 JPG. JPG라고 써 있잖아요. JPG. 그렇죠? 이게 이제 디지털 형태가 되는 거지. 예전에 우리가 필름 사진을 찍어서 인화지로 인화한 거 있잖아요. 그건 아날로그고. 아날로그. 찍은 거를 우리 저 벽시계는 아날로그 시계일까요? 디지털 시계일까요? 예전에 우리 태엽 주는 시계 있죠? 그건 아날로그인데요. 요즘 나오는 벽시계들은 다 디지털이에요. 왜냐면 저 안에 전자시계거든, 저거. 건전지 집어넣고 돌리잖아요. 태엽 안 돌리거든. 우리가 보통 디지털이면 글자나 숫자 같은 거로 보이는 게 디지털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자시계잖아. 저것도 전자시계거든요. 저 뒤에 건전지 넣어주잖아요. 옛날 게 다 아날로그. 그러니까 태엽 주는 시계 그런 것들이 아날로그 시계고 예전에 우리 손목 시계도 태엽을 감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날로그 시계고 건전지 들어가는 거 다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되게 많아요. 보시면 여기에 이런 자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들이 들어있어. 사진들. 이런 사진들. 이게 예전에 이제 그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찍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디지털로 저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우리가 뭐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건 다 디지털로 저장을 해서 쓰는 거예요. MI 파일이 뭐예요? MI. MI? 아까 파일 이름에 MI가 있던데. MI가 있었어요? 예. 잠깐만 보자. 자막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어디에서 가는 건지. 지금 JPG고 이거 PPT 예. X 파워포인트 자료고 MI가 어딨나 보자. 자막으로 할 때 MI. 그 EXE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MI라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스팅이 들어가 보세요. 스팅이 아까 그 영화 화면에서 자막으로 온 거 파일이 뭐가 많아요. MI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확장자라고 하거든. 확장자. 어떤 건 EXE고 어떤 건 CO라고 돼 있고 어떤 거는 JPG라고 돼 있고 어떤 건 PNG라고 돼 있고 어떤 건 PDF고 어떤 건 PPTX고 다 다르잖아요. 뭘 가지고 자막이라고 그래요? 자막? 네. 우리 예전에 외국 영화 보면 외국 사람들이 연기한 영화를 보면 외국 사람이 자기네 말로 떠드는 거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영화 극장에 가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글자가 번역돼서 나온 게 있었어. 그걸 자막이라 그래. 자막. 해석해준다 이거죠. 저 로팅에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덱 중에는 어떤 게 좋으냐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에 잠깐만 MX 플레이어를 깔았거든요. 얘를 제가 꾹 누를 거예요. 꾹 누르고 나서 다시 보세요. 얘를 꾹 누르고 있다가 설치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돼.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슈퍼나 어디 가게 가서 돈을 내고 사갖고 오면 우리 내 물건이 되고 필요 없으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재활용을 하던 뭐 중고 제품으로 팔던 간에 하는데 왜 설치 삭제가 안 돼? 여기요. 요걸 안 눌렀구나. 제거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여기 사라질 거란 말이야. 제거됐고 사라졌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설치하려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MX 플레이어라고 검색을 해서 요걸 설치를 하면 되고 이걸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플레이어도 설치하면 좋은데 얘는 500만 번밖에 설치를 안 했어. 아까는 10억 번 설치가 되네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그게 아무래도 낫겠지. 이거 프로야 프로. 이거를 사용하려면 6,500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6,500원이 매달 6,500원인지 아니면 평생 6,500원인지 몰라. 1년에 6,500원을 내라고 하는 건지 한 달에 6,500원을 내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사면은 평생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설명은 어디가 있어요? 뭐 필요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 아까 MX 플레이어를 설치하면은요 불편한 점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얘를 실행하면은 뭐 이런 거 허용하겠냐 모르고 이건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이런 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요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 무슨 불편한 게 있냐면은 열개 눌렀을 때 이런 광고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속옷 광고인지 이게 뭐야 책 5,000권을 증정한데 그 이런 광고들 때문에 귀찮을 때가 있거든. 근데 아까 6,500원을 내면 이런 광고가 안 된다는 거지. 이걸 개발한 사람도 뭔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돈을 받고 파느냐 아니면 이런 광고 회사에 광고 협찬을 받아서 돈을 벌 거냐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면 이걸 이제 누르면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너뛰기 방법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빠져나와서 본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갤러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에 있는 이런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은 요렇게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게 지금 세로 화면에서 요렇게 중간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거를 재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파일이라는 걸 실행해. 내 파일을 실행하면 여기에 있단 말이야. 동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을 누르면 동영상들이 쫙 보이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동영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누르면 MX 플레이어로 항상 나는 실행하겠다라고 누르면 광고가 또 떴네. 여기 왼쪽에 X 누르면 되죠? 그럼 가로 화면이 나온단 말이야. 처음부터 가로로 나오니까 MX 플레이어 이렇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여기 보면 이렇게 메뉴들, 여기 화면을 한번 누르면 메뉴가 떠요. 그럼 1X,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2배속으로 가는 거, 2배속. 이러면 3배속으로 가는 거고, 빨리 간단 말이야, 빨리. 천천히 보고 싶어. 그러면 0.5배속. 그러면 천천히 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 4배속, 4배 빠르게 작동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가로, 세로 돌려서 볼 수도 있고. 가로로 볼 거냐, 세로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메뉴가 있네. 이렇게 특정 구간을 반복해서 보고 싶을 때는 뭐 반복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기능들이 이 안에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사시면 전자레인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스레인지는 기능이 별로 없죠. 화력을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 불 조절만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전자레인지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안에 있는 거로 같고 그런 것처럼 MX 플레이어라는 거는 집에서 사용하는 예전에는 이제 장작대고 밥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스레인지 생겨서 편해진 거고 전자레인지 생겨서 더 편해진 것처럼 MX 플레이어는 우리가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거를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편리하든 안 하든 내가 안 해보면 몰라. 자주 해보면 느는 거지만 안 해보면 더 불편할 수가 있어. 시골에 저번에 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는 전기가 들어온 거야,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세탁기를 이제 자녀분들이 보내줬어요. 세탁기로 빨래하면 수월하잖아. 그렇죠. 근데 수도꼭지가 맞아야 되잖아. 근데 이 어르신들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그냥 물을 사용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세탁기로 연결이 안 되잖아. 수도꼭지가 안 맞으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물을 퍼다가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리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당분간은. 그 세탁기가 분명히 편한 거라는 걸 알았는데 환경이 안 맞고 사용을 안 해보면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단 말이야. 압력밥솥, 전기 압력밥솥 처음에 샀을 때 되게 편했었어요. 근데 처음 사용할 때는 헷갈렸거든. 뚜껑을 덮으면 버튼 누르면 밥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뭘 또 잠궈야 되고 뭐 설정하는 게 있고 복잡하더라고. 근데 그 쿠쿠 압력밥솥 어느 날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새로 사기 전까지는 그냥 가스불에다 냄비밥을 해든지 해야 되는데 힘들지. 귀찮고 불 조절해야 되고 뜸들여야 되고 하는 게. 그러니까 편한 걸 사용하다가 안 쓰게 되면 불편하는데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처음 사용하면 어떻다? 몰라. 이거를 내가 많이 써보면 수월한데 안 써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저는 이제 자주 쓰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쓰는데 안 써보는 사람들은 이게 귀찮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교재에 이게 써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은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도. 자,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키오스크. 여러분도 키오스크 기존에 사용했었어요. 무인 단말기라 그러죠. 무인 단말기라고 하는데 언제 사용했느냐? 은행 가서 하셨잖아. 돈 찾는 거. 그것도 키오스크고요. 그런 건 하는데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나오니까 식당, 커피숍, 뭐 햄버거 다 저런 거 하니까. 사람을 안 그 키오스크라는 말이 왜 나왔냐? 이게 왜 나왔냐? 인건비 줄이려고 사람을 덜 쓰려고 이거를 쓴 건데 어느 시장에 가면은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김밥 하나, 뭐 쫄면 하나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해서 하면은 그게 주방으로 딱 신호가 가.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 만들어서 이제 번호를 띵동 누르면 내가 받아가 오는 거야. 그 순서를 모르겠어. 주문할까?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시면 무인 단말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거 발급받으면 공짜야. 요즘은 극장에 가서도 극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 지하철에서 그 기차표 같은 거 지하철표 같은 거 할 때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눌렀단 말이에요. 1구간, 2구간 이런 거. 그것도 키오스크고 기차에 가서 기차 직원한테 뭐 목포행 완행열차 주세요. 뭐 비둘기호 주세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아닌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기계를 눌러서 하는 거 다 키오스크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패스트푸드, 극장,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키오스크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쓰는데 근데 앱을 깔아야 돼. 앱을 까셔야 되는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앱 중에서 이 키오스크 관련된 학습하는 앱들이 많지가 않은데
키오스크라고 검색하셔서 서초 키오스크라는 걸 검색해 보세요.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키오스크를 검색하시는데 서초 키오스크라는 게 있는 거 이거를 설치하셔야 돼요. 다른 키오스크는 잘 안 먹고요. 얘가 작동이 돼. 얘가 서초 키오스크라는 앱을 한번 설치해 보세요. 드릴게요. 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키오스크를 한번 실행을 해보를 때 이건 연습용이에요. 연습용. 똑같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항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어. 그러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뭐 부산 같은 거 부산 터미널 갑시다. 그러면 표 달라고 하면 주겠지. 근데 줄이 많이 서 있네. 그럼 키오스크 장치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네. 이거 사전 예매는 뭐냐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어. 거기서 티켓만 찾아오면 돼. 근데 나는 현장에 가서 직접 할 거야. 그럼 현장을 눌러보면 자,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하에 네. 여기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나는 뭐 나주를 갈 건지 고흥을 갈 건지 선택해보는 연습이야. 부산도 안 보이네. 원래는 비읍을 누르면 부산이 있을 텐데 그냥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해보자고요. 나주를 누르니까 요 조회를 누르면 지금 나주로 가는 게 6시 45분 차가 있고 7시 차가 있어. 두 개가 있네. 그러면 6시 45분 차를 출발하겠다고 선택을 해보면 어른 2명하고 꼬맹이 1명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3명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좌석을 선택해야지. 여기 2명, 여기 1명 해서 3명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싫으면 뒷좌석을 가가지고 뒷좌석을 선택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한단 말이야. 선택이 다 됐으니까 34,000 얼마래. 그 확인 누르고 경로 대상이 있으면 경로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다는 전제하에 카드 결제를 누르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드를 넣으면 결제가 되겠는데 여기는 카드 넣는 자리가 없으니까 연습을 하는 거지. 이렇게 누르면 그럼 결제되고 나면 밑에서 이제 티켓이 나오겠지. 뭐 그런 연습 해보는 거지.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는요, 왜 복잡하냐면 나는 햄버거 하나 콜라만 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버거 세트, 음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눌려지네. 근데 음료 따로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선택을 했어. 치즈버거하고 여기 세트인데 난 얘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어. 얘를. 자, 탄산음료를 선택하고 양파튀김을 할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튀김 먹지 말라 그랬는데 튀김을 꼭 선택을 해야 되네. 이걸 뺄 방법이 없네, 여기는. 근데 실제 가면 나는 햄버거하고 콜라만 사겠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바구니 추가를 누르면 다시 이전으로 가서 또 다른 게 있는지 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아까 지금 햄버거 콜라 주문한 거 취소됐어. 결제를 누르면 이제 신용카드 집어넣으면은 결제가 되면서 영수증이 나오는데 주문번호 1200번 하고 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매장에 1200번 주문 접수됐습니다 하고 좀 있다가 보면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1200번 찾아가세요 라고 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번호표 가져가서 찾아오면 되지. 이런 거는 솔직히 아이들이 잘해. 그래서 꼬맹이들하고 가면은 할머니 뭐 드실 거예요? 난 햄버거하고 그 주스 마실래? 그러면 할머니 카드 줘요. 그래. 그러면 카드만 주면 애가 가서 다 찍어갖고 다 결제하고 온다고. 그런데 영화관도 한번 해보세요. 어? 영화관. 근데 이제 문제는 영화관은 가서 나도 좀 배워보자 그러면 애들이 짜증을 내. 안 가르쳐. 왜냐면
느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티켓 구매를 누르고, 자, 지금 어른 2명, 꼬맹이 1명. 꼬맹이 없어. 어른만 갈 거야. 확인 누르고. 자, 지금 11시 10분 거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2명이 선택됐으니까 요렇게 2명을 갈 건지 앉을 건지 아니면 이쪽에 2명을 앉을 건지. 근데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봤더니요. 모가지가 아파서 못 보겠어. 이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맨 뒷좌석도요. 아이 너무 불편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보여서 안 돼. 이 중간지 제일 좋아. H34 여기 G나 H 쪽이 좋은데 여긴 또 모서리잖아. 할 수 없지. 그거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넌 여기 앉고 난 여기 앉고 이래도 되겠지. 이렇게 결제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영화 보러 가자면 우리 애들한테 제 신용카드 주고 좌석 애들이 좌석 어디가 좋은지 아니까 알아서 티켓 끊어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아빠가 영화 티켓 쐈으니까 이제 팝콘은 또 지들이 사. 알아서 그렇게 사가지고 들어가더라고. ATM기는 뭔지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쓰는 거. 이건 많이 해보셨을 거란 말이야. 병원은요, 특히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방전 같은 걸 발행을 받고 싶은데 헷갈리면 그 ATM기 앞에 있으면은요, 그 기계 앞에 있으면 자원봉사 선생님이 그래, 처방전 발급받으시게요? 그렇게 알려주면 뭐 서류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바코드 찍으면 딱 나오거든. 근데 이 패스트푸드나 이런 롯데리아나 이런 데는요, 직원들이 있어도 안 도와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심해져가지고 더더욱 공항. 자, 이제 여기는 항공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초항공을 선택하고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안 된대. 예약번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555666이라는 예약번호,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 지금 예약을 했다고 가정하고 좌석 변경을 누르면 좌석이 요것밖에 없네 지금 뭐. 그래서 계속하게 누르면 되고. 근데 이 공항은요, 이게 단가가 비싸잖아요. 몇천 원, 그게 아니라 몇만 원씩 하잖아. 그래서 직원을 딱 보고 손만 들어 흔들면 직원이 잽싸게 튀어와요. 그러면 이 고객들 불편하지 않게끔 서비스가 잘 돼 있습니다. 공항만큼은. 패스트푸드가 제일 막말로 지랄이고 제일 지랄인 데가 여기예요. 공항은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리고 병원은 아픈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서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걱정을 안 해. 제가 예전에 현금을 인출할 일이 생겨서 은행을 갔는데 1,000만 원인가 인출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그러더라고. 기계로 가서 하래. 근데 기계는 한꺼번에 1,000만 원 인출이 안 되거든. 70만 원씩 열 몇 번을 인출했어요. 그래서 입이 막 대빨 나왔지. 짜증을 내서 이제 씩씩대고 들어갔더니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점심시간이라서 직원이 그랬을 거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바로 1,000만 원 현금 꺼내주면 편한데 몇 번을 그 기계 가서 하니까 고생스럽고 짜증이 나서 한 소리 하려고 갔더니 점심시간에 끼니까는 이제 빨리 밥 먹으러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경비 아저씨가 그러길래 그냥 말았지 뭐. 이런 기차 같은 경우도 기차역에 가면은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한테가 얘기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색연필로 뭐 좌석번호 다 동글뱅이 다 마킹해주고 잘해줘요. 다 있어요. 그리고 기차역에 가면 이 키오스크 기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거든.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이게 지금 그 열차 지금 앱을 깔아놓은 건데 열차 조회를 누르면 여기 보니까 아까 뜨던데 카카오톡. 자 영등포에서 어딜 갈 거냐? 카카오톡 버스를 택시를 말하는 거나. 부산을 가겠다. 한 명 갈 거야. 한 명. 날짜는 오늘 갈 게 아니라 내일 갈 거예요. 내일. 열차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매진이야. 내일은 다 매진이죠. 지금요. 그렇죠. 이거는 티켓을 못 해요. 지금 입석은 현장에 가서 사야 돼. 일요일 가는 거는 있을래나 볼까?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오는 거니까 오는 건 몰라도 가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평택을 가끔씩 갔거든요. 아들놈이 여기서 이제 사는데 저번 이제 명절 때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조회를 한번 해. 티켓을 구하고 나서요. 반품 처리하면 바로 해결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금요일에서 그런지 조회가 되게 더디네. 열차 앱은 코레일 앱이라고 따로 있어요. 코레일 앱을 별도로 까셔야 되고요. 그게 어디 있는가 보면은 코레일 톡이라는 앱을 깔고 코레일이라 검색하시면 되고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열차 조회하고 좌석 선택하고 결제를 누르면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에 관련된 뭔가를 설정해 놔야 돼.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댁에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 비밀번호 설정이라도 이런 거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 결제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안 되는 사람은 못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껜가 이제 연습하고 나서 열차를 한번 예매해 봤거든요. 예매하고 나서 생돈 나갔잖아요. 결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취소 처리하면 되거든. 취소 처리하면은 다음 날인가 신용카드 결제한 거 취소가 돼서 환급되니까 전혀 이상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전혀 불편함 없으니까는. 근데 이거를 연습 삼아 막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코레일톡이나 이런 것도 내 돈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그것도 귀찮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탑승하는 것도 그렇고 열차 탑승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는 사람 같으면 도사지만 어쩌다 한번 부산을 가는데 그럼 서울역 빨리 가가지고 한 1시간 전에 서울역 가가지고 티켓 예매하고 거기서 대기하셨다가 오시면 이제 기차 타고 가시면 되지 뭐.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